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마음 청소입니다. 고민과 불안을 씻는 88개의 마음 테라피,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민경욱 옮김. 이 책에서 몇 개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 지금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회사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강인함이 필요해. 상냥한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어쨌든 지금보다는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고 있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성장시켜 행복한 내가 되기로 진심으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자신을 바꾸는 것은 누구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대답은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음의 신진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신진대사는 생물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체외로 배출하고 필요한 것을 체내로 받아들이는 작용을 말합니다. 신진대사를 계속함으로써 세포는 건강해지고 사람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마음속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마음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바꿔 나가죠. 2.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감정에는 플러스 감정과 마이너스 감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감정이란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플러스 감정이란 행복하다, 즐겁다, 두근거린다, 좋다, 맛있다 같은 감정입니다. 희노애락의 희와 락으로 대표되는 밝은 기분입니다. 감정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조금씩 쌓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쌓인 감정이 그에 맞는 정신 상태를 만들고 현실의 일을 이끌어냅니다. 즉 마이너스 감정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자신이 바라지 않는 슬픈 마이너스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 마이너스 감정을 청소해 주는 것이 플러스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감정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플러스 감정을 늘려도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마이너스 감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플러스 감정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감정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가득 채워두면 새로운 옷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속의 마이너스 감정이 줄면 본래의 행복한 자신을 되찾을 겁니다. 도전에 자신 없는 당신에게 마이너스 감정을 줄이고 마음속에 플러스 감정을 늘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감정을 청소해야겠다고 의식하면 어느새 마음속은 늘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금씩 효과를 실감할 수 있으면 자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생기면 이번에는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늘 하던 것을 계속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일부터 조깅을 시작하자라고 결심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시작할 수 없어서 결국 전과 똑같은 날들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늘 같은 일을 하는 게 더 편안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도 21일 동안만 힘을 내서 계속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1일간을 넘기는데 효과적인 것이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노력하는 나라면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를 응원하면 됩니다.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 힘을 낼 테니까 응원해줘 라고 말하고 게을러지려고 할 때 격려를 받는 것도 좋겠죠. 마음을 청소해 행복하게 살자고 결정하면 일단 21일간은 계속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이너스 감정은 가능한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바꿔 말하면 상대에게 당했던 일을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용서해야만 하나? 용서하면 상대의 나쁜 짓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용서했다고 전하거나 가깝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위를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마이너스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끝났어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지인에게 10만 엔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늘 답답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이걸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와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하자. 일을 더해서 돈을 벌면 된다 라고 생각했더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날부터 그 싫었던 상대를 떠올리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이너스 감정을 늘리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5. 불운과 마주쳤을 때 마음을 청소하려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 즐거움, 기쁨이라는 플러스 감정을 되도록 많이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의 청소를 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정말 싫어졌다, 운이 없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감정이 생길 사건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만 엔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파출소에 누가 맡겨 지갑을 찾기는 했지만 돈은 없는 상태라고 칩시다. 이럴 때 최악이다. 돈은 이제 찾을 수 없겠지 라고 낙심하고 있으면 중요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내가 바보지 라고 의식이 점점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는 의식을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카드들은 그대로 있고 지갑도 돌아왔으니 안심이다.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준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 이처럼 안 좋은 일도 다행이다 라는 쪽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낙천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낙천적인 발상을 익히면 마음속을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6. 지금 방이 깨끗하지 않다면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이나 말을 바꾸는 것 이외에도 가능한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집 안, 방 안을 편안한 안식처로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마음속에 자연과 함께 플러스 감정이 늘어날 수 있는 기분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여기저기 많은 물건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찾을 수 없다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물건이 잔뜩 있어도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 물건이 적은 게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양과는 관계없이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방을 만드는 것과 통풍이 잘 되는 방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자연의 바람도 플러스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가구나 커튼의 색깔도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방뿐만이 아니라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에서도 사람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확대될 것 같은 기분 좋은 거리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리에 살면 인생이 호전됩니다. 7. 자신감이 필요하다면 마음 청소란 우선 마이너스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음에는 마음속을 플러스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감정을 늘리지 않고 플러스 감정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민이 줄고 인생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이너스 감정을 줄이고 플러스 감정을 늘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즐거운 일을 하는 등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에서도 플러스 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플러스 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플러스 감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야 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자신이 신세진 사람을 위해 배려의 마음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병을 알아 고통받던 사람이 자원봉사로 마을 청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고 저절로 병이 나았다는 이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좋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빛이 납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감정을 줄고 플러스 감정은 커집니다. 8. 일을 일선으로 행복한 내가 되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을 일선이 있습니다. 일을 일선이란 알기 쉽게 얘기해 하루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전차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노인을 돕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것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은 뜻밖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조금 일찍 가서 간단한 청소를 한다거나 집 앞 도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낙담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편의점의 모금함에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일 일선이 당연한 게 되도록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도 행복한 일이 늘어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돌고 돌아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마음에 플러스 감정이 발생해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친절을 베푼 상대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선행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의 배려를 실천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9.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어가 지닌 마이너스 에너지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이 말하는 부정적인 발언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정적인 정보, 잡지나 인터넷에 실린 글들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남자에 대해 누구누구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 같아 하고 한 사람이 말을 꺼내면 누구누구는 여자에게 차인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데이트를 해도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 처럼 점점 나쁜 방향으로 열을 올립니다. 이런 소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뭇 사실인 것처럼 한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고 내심 소문을 듣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문을 잔뜩 들은 후에는 금방 피곤해지고 맙니다. 자신이 먼저 소문 얘기를 꺼내진 않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탓에 심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소문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래? 하고 흘려 들으면서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는 게 최선입니다. 부정적인 대화에 끼면
마이너스 에너지에 감염되고 맙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부정적인 대화가 모이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0. 장래가 불안하다면 최근 잘 안 될 때가 많다. 10. 장래가 불안하다면 최근 잘 안 될 때가 많다. 잘 되리라 생각하고 한 일이 거꾸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고민을 안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불안감이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끝은 좋을 거야 라고 해피엔드의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동화라고 하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유명합니다. 10. 장래가 불안하다면 최근 잘 안 될 때가 많다. 잘 되리라 생각하고 한 일이 거꾸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불안감이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끝은 좋을 거야 라고 해피엔딩의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 동화라고 하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유명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불행하고 말썽이나 사고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무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죠. 백설공주 역시 새어머니가 아름다운 미모를 질투해 살해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왕자님이 있는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일상생활에도 응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이직하기 위해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지기만 할 때는 틀림없이 결국에는 내게 잘 맞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이직에 성공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마지막에는 잘 될 것이다 라는 플러스 사고가 입력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성공을 떠올리는 것을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미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과 불안을 씻는 마음 테라피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